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수와 연산 첫 번째 단원에 있는 두 번째 정수와 유리수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와 유리수. 자, 첫 번째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를 살펴볼 건데요. 자, 정수란 거는 어떤 거를 정수라 하냐면 실제적으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를 합해서 우리가 정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양의 정수는 어떤 걸 양의 정수라 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라는 거는 자연수 앞에 어떤 기호를 붙이는 거를 음의 정수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플러스와 두 번째는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는 우리가 양의 부호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는 음의 부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양의 부호는 어떤 거 기준보다 얻는 것, 많은 것을 양의 부호로 붙이고 어떤 기준보다 적은 거를 음의 부호로 붙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기준보다 많은 양의 정수는 플러스의 부호를 붙이고, 자, 기준을 0으로 봤을 때 기준 0보다 적은 거를 음의 부호인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는 자연수 0, 마이너스 자연수를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정수만 세상에 존재하냐? 아니죠. 정수가 아닌 수도 존재하더라. 이 정수가 아닌 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소수로 할 수 있습니다. 자, 1.2 같은 소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를 합해서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자, 유리수의 정의는 실제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들의 합이지만, 자, 유리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자, 유리수는 분수로 모든 수가 분수로 표현 가능해서, 자,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가 유리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유리수도 옆에 정수처럼, 자,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분리할 수 있겠죠. 자, 양의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플러스를 붙인 게 양의 유리수고 2분의 1 분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음의 유리수겠죠. 그래서 유리수도 양의 유리수, 0, 음의 유리수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직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은 이렇게 수평한 선 위에 양쪽에 한없이 간다는 화살표를 붙이고 가운데 기준 0을 쓰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양의 부호를 갖는 수가 존재하고 왼쪽으로 가면 숫자가 작아지는 음의 부호를 갖는 수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양의 부호를 갖는 수를 우리가 양수라고 부르고요. 자, 음의 부호를 갖는 수를 우리가 음수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니까 뭘 대응할 수 있냐면 양의 정수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이렇게 각각 차례로 대응할 수 있겠고요. 자, 왼쪽으로 가는 수는 적은 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인 음의 정수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를 대응해서 나타내는 이 수평이 되는 선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모든 정수는 이렇게 수직선이 점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0과 1 사이는 뭐가 있죠? 2분의 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는 수는 결국에 유리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도 수직선 위에 대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유리수도 수직선 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음수와 양수가 있을 때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원점에서 어떤 수까지의 뭐다? 거리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원점은 뭐다? 거리다. 자, 거리는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수인 값이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대값의 부호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절대값 2라는 의미는 자, 절대값 플러스 2의 절대값을 붙인 의미는 자, 2까지의 거리가 같은 수가 뭐냐라는 거를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수니까 결국에 뭐가 있을까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수는 플러스 2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거는 결국에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인 수니까 플러스 2도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도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는 2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의 절대값도 2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2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기본 성질을 배웠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정수와 유리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연산입니다. 자, 사칙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의미하겠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덧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2. 자,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우리가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서요. 자, 기준이 얼마다? 맨 앞에 있는 친구를 기준 삼아서 얘가 기준이에요. 자,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 2칸 이동하라. 한 칸, 2칸 이동하니까 그 값은 플러스 3이란 걸 알고 있고요. 자, 플러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2칸 이동하라. 그러면 얘는 0이라는 값, 플러스 2를 기준으로 2칸 이동하니까 한 칸, 2칸 이동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으로 2칸 이동하라.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2칸 이동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정리하다 보니까 매번 덧셈을 할 때는 수직선을 그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플러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보세요. 첫 번째와 네 번째를 보면 둘 다 어떻게 더했죠? 결국에 여기는 마이너스 2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1과 2의 절대값의 합을 구했습니다. 자, 절대값 합. 자, 절대값의 합에다가 어떤 부호를 붙였어요? 플러스 플러스끼리는 플러스의 부호를 붙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 거가 되죠. 그래서 부호가 서로 같은 수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에다가 부호가 서로 같은 부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성질을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더해져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어떻게 정리됐죠? 자,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줬습니다. 자, 절대값의 차에다가 어떻게 했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 부호에는 자, 우리가 부호를 붙여야 되는데 이 부호에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덧셈식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덧셈의 계산은 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덧셈식을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서로 같은 부호를 더했을 때는 절대값의 합에 동시에 같은 부호가 있는 부호를 붙여주면 되고요. 서로 다른 부호의 합은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뺄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칙 연산을 계산할 때 뺄셈 계산은 어려웠죠. 그래서 뭘로 환원해서 계산했냐면 덧셈으로 환원해서 계산했습니다. 자, 중학기에 올라와서도 이 뺄셈 계산이 힘드니 뭘로 바꿔서 계산하면 쉬워요?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쉽기 때문에 덧셈으로 바꾸려고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플러스 1 빼기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1 빼기 2의 뺄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만 알면 뺄셈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의 계산은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둘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어떻게? 더하기 빼기 2의 계산이 되죠. 자, 이 계산은 덧셈식의 계산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2번의 계산하고 같죠? 그래서 절대값의 차인 1에다가 두 수의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환하려고 했더니 역시 교환해도 똑같죠?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주면 되냐? 앞에 있는 플러스 1의 부호를 그대로 붙이고 마이너스를 둘 다 플러스의 부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게 덧셈식의 첫 번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의 합인 3에다가 공통의 부호인 3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뺄셈식은 덧셈식으로 바꿀 때 이렇게 빼기 더하기는 어떻게 바꾸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더하기 빼기의 덧셈식으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빼기의 식은 순서를 바꾸어도 둘 다 똑같을 때는 둘 다 뭘로 바꾸죠? 더하기의 덧셈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덧셈과 뺄셈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나눗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자, 세 번째 곱셈입니다. 자, 곱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부호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구구단을 통해서 곱셈식은 웬만한 거는 다 할지 아는데 부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호를 먼저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호는 크게 플러스가 곱해져 있는 경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경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경우, 플러스가 곱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같은 부호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체 부호가 항상 플러스의 부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부호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호가 결정이 되고 나면 구구단을 이용해서 곱셈을 계산하면 돼요. 자, 한번 부호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2가 있을 때 이 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냐? 자, 먼저 부호를 결정해 줍니다. 자, 부호를 결정해 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서로 같은 부호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플러스의 부호가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곱해지면 돼요? 이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수끼리.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수의 곱은 구구단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플러스 2, 두 번째도 플러스 2, 세 번째는 마이너스 2,
네 번째도 마이너스 2라고 계산 결과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곱셈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호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눗셈의 계산도 어려우니까 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냐면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눗셈을 계산하기 전에 한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a 곱하기 b가 1인 경우가 나와요. 두 개가 곱했을 때 1이 나올 때 이 각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역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2분의 1 곱하기 2가 1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의 역수는 2라고 얘기하고요. 2의 역수는 1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a 나누기 b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곱셈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자, a하고 곱하기로 바꿀 때는 뭐가 곱해진다? 이렇게 역수가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 계산 자, 플러스 4 나누기 자, 플러스 2가 있을 때는 이 나눗셈을 뭘로 바꾸죠? 곱셈으로 바꾸죠. 그러면 곱셈으로 바꾸면 이 뒤에 있는 수가 어떻게 된다? 역수가 곱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곱셈으로 바뀌면 가장 먼저 전체 부호를 결정해 주죠. 전체 부호는 서로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고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죠? 2분의 4니까 플러스 2의 값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나눗셈 계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칙 연산을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우리가 혼합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 계산이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혼합 계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혼합 계산을 할 때는 여러분이 순서만 조금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혼합 계산은 곱셈, 뺄셈, 덧셈, 나눗셈이 섞여져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거듭 제곱과 때에 따라서는 괄호가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거를 가장 먼저 하냐? 우리가 보통은 거듭 제곱의 계산을 가장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계산해 줍니다. 자, 괄호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대괄호 순으로 괄호를 풀어주고요. 자, 괄호가 끝나면 어떤 거를 먼저 하냐면 곱셈, 나눗셈의 계산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하겠죠. 그래서 곱셈, 나눗셈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덧셈, 뺄셈을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 계시면 혼합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합 계산 문제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1 마이너스 자, 중괄호 자, 가로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 빼기 4 빼기 6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곱하기 9라는 어떤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먼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를 계산하기 전에 거듭 제곱을 먼저 계산하죠. 자, 여기서 보면 자,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경우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지면 뭐가 되죠? 전체 부는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는 9분의 4가 됨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듭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을 하니까 우리가 9분의 4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는 4 빼기 6이 마이너스 2라는 값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중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9가 곱해져 있고 1 마이너스가 빼져 있습니다. 1을 빼는 겁니다. 1에서. 그러면 9분의 4 빼기 빼기니까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죠? 방금 전에 봤죠? 덧셈으로 바뀝니다. 자, 덧셈으로 바뀌려고 했더니 9분의 4와 2를 더해야 되는데 자, 2는 실제로 더할 수 없으니까 통분하죠. 뭘로? 분모가 9인수로 통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1 빼기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하고 9가 있습니다. 그럼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8은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더하니까 얘는 1 마이너스 9분의 얼마죠? 4 더하기 18, 22가 되겠고요. 여기에 뭐가 곱해져 있죠? 9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거듭 제곱 괄호가 끝나면 곱셈 나눗셈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했죠? 그래서 이 곱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9, 9 약분하니까 22만 남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식은 1에서 21을 뺀 식이고 1에서 21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21의 값을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 부분을 개념을 공부했고요. 여러분 이 개념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완벽하게 이해해서 혼합 계산도 실수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